안녕하세요, 4월의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난쟁이 피터입니다. 2014년에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마시멜로, 작가는 호아킴 데 포사다. 페이지 수는 264페이지입니다. 우리에게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 호아킴 데 포사다의 작품입니다. 작가의 전작인 마시멜로 이야기와 바보 빅터와 동일한 형태의 동화 같은 스토리텔링이 담겨있는 우화형 자기계발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독자에게 희망과 꿈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이야기를 담았어요. 이야기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못생긴 난장이 소년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가출한 뒤에 노숙 생활을 거쳐 변호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이 작품이 실화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는 사실. 지금부터 줄거리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주인공의 이름은 피터 홀. 태어날 때부터 작은 체구에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비정상으로 취급을 했어요. 항상 술에 취해서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술과 도박으로 시간을 보내는, 덕분에 집안 사정마저 넉넉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어머니는 늘 피터에게 긍정과 희망을 이야기했고요. 주변에 놀림을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피터에게 용기를 줬어요. 수많은 절망을 함께 경험하면서도 피터에게는 긍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어머니의 뜻대로 자라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늘 주변의 놀림과 멸시를 겪으면서 마음이 비뚤어진 채로 자신을 놀리는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악바리처럼 달려붙어서 싸움을 하고 툭하면 사고를 치는 아이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누구도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도서관을 알게 됐고요. 그곳을 아지트로 삼아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물론 책이 좋아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게 도서관에 드나들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도서관 사서 크리스틴 선생님을 만났고요. 그녀의 친절함과 꾸준함으로 피터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모두가 놀리고 멸시하던 피터에게 한없는 사랑을 쏟던 어머니, 그녀가 허망하게 떠나버린 것이죠. 이제 피터의 곁에는 술에 취한 아버지뿐입니다. 이 늘 한결같은 아버지의 폭력은 어머니 사망 후에도 계속 이어졌고요. 급기야 칼을 들고 피터를 위협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시설에 격리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피터. 이 모든 불행은 돈 때문이야! 라는 결론을 내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죠. 결국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던 피터 앞에 늙은 노숙자 한 명이 다가와서 말을 거는데요. 그 사람이 이 피터의 이름부터 그간의 사정들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결국에는 이 피터가 얼떨결에 그 늙은 노숙자가 알려준 장소에 방문을 했고요. 그곳에서 크리스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피터가 사라지자 노숙자가 됐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요. 일부러 노숙인 급식 봉사를 하면서 그를 찾아다녔고요. 늙은 노숙자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에게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결국 그렇게 피터를 찾아낸 크리스틴 선생님. 그녀는 피터에게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봐라라고 권유를 했는데요. 하지만 피터는 그녀를 뿌리치고 다시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렇게 다시 길거리 생활. 그런 피터가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고요. 그 남자로부터 택시회사 일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뭐 생각할 시간도 없이 일이 그냥 툭툭툭 진행이 돼가지고 취직까지 돼버린 거예요. 와, 이거 이상할 정도로 일이 잘 풀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상한 거 맞아요. 그 사람은 이 취직의 대가로 정기적인 상납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그런 방법으로 택시회사 사장하고 결탁을 해서 실세가 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피터는 돈을 뜯기면서라도 일을 해야 됐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택시회사의 부당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힘은 막강했죠. 결국 노조가 힘없이 밀려나서 와해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때 피터가 나타났습니다. 피터 파커 아니야? 그렇게 앞으로 나선 피터는요, 사측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측은 노조에 백기를 들었고요, 피터는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피터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방송에 생중계가 됐던 거예요. 그 덕분에 이 택시회사의 부당처우가 공론화가 됐고 노조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병실에는 방송을 보고 그곳으로 찾아온 크리스틴 선생님이 있었죠. 두 사람은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결국 피터는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통과하게 됐어요. 피터는 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노신사와의 인연이 그의 운명을 확 뒤집어 버리는데요. 피터가 힘이 되는 글, 마음에 따뜻해지는 글, 이런 글들을 적어서 드림카드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택시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했고요. 이 드림카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그 노신사도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의 이야기는 피터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이야기로 이어졌고요. 그 노신사가 그 책의 저자인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윌리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피터에게 부자가 된다는 것, 돈을 번다는 것, 왜 벌어야 하는지,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의 기회를 제공했고요. 결국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피터는 그 길로 뉴욕 시립대 야간 법학과에 입학해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피터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드림카드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런 피터가 드림카드를 들고 요양원을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모질게 대했던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피터는 행복이라고 쓰여있는 드림카드를 아버지에게 딱 전해주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던 중 뉴욕의 9.11 테러가 발생합니다. 피터는 다시 한번 피터 파커가 되어 용기 있게 시민들을 구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서 하루아침에 시민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다니고 있던 뉴욕 시립대 야간 법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이렇게 피터가 그간 쌓아온 빵빵한 스펙은요, 이제 그의 목표 설정에 큰 도움을 줬던 윌리엄 교수와의 시너지를 통해 그를 하버드 로스쿨로 인도하는데요. 학점, 인성, 경력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하버드 로스쿨 입학심사위원회가 9.11 테러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택시기사의 입학을 불허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게 3년이 지나 피터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노숙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하지만 학교 세우는 거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돈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때 마침 익명을 요구한 누군가로부터 50만 달러라는 거액의 후원금이 도착했어요. 피터는 이제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과 법률 상담, 학교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주는 의로운 변호사로 살고 있어요. 피터는 이제 세상에 단 한 명뿐인 가족,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몇 년 전에 행운이라는 드림카드를 쥐어주면서 단호하게 말을 건넨 이후에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와 재회한 피터. 그때 아버지한테 쥐어줬던 드림카드가 아버지를 뒤바꿔 놓았더라고요. 지금은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나와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고요. 그렇게 모은 50만 달러라는 돈을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 젊은 변호사에게 기부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난쟁이 피터의 줄거리였어요. 오르락 내리락 꾸불꾸불꾸불꾸불 막 뭔가 되게 일이 많죠. 냉정하게 얘기하자고요. 이거 완전 전형적인 성공 스토리입니다. 사건의 전개가 막 너무 심할 정도로 필연적이에요. 엄청나게 진부하고 유치한 인과관계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우 이건 뭐. 하지만 이 책은 우화형 자기계발서예요.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요 파인드 기억하시나요? 이 소설형 자기계발서라고 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들은 우화, 소설 이런 형식을 가졌을 뿐이지 진정한 몸통은 자기계발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구성, 뭐 작품을 통한 카타르시스 이런 걸 원하시면은요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품이 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식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스토리를 통한 감동보다는 이 스토리 안에 담겨있는 가르침에 집중을 합니다. 감동이나 즐거움의 제공보다는 독자를 흔들어 놓는 게 목적이에요. 흔들어야 변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더라도 작품을 직접 읽어야만 정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인지 이 책 표지를 봐도요 결말이 다 써 있어요. 그런 걸 뭐 제가 숨길 필요도 없잖아요. 네. 정리하자면 이 이야기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주워 담을 것이 많은 작품이다. 그겁니다. 저는 요 피터가 마지막에 짠 하고 변호사가 돼서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고요. 다시 첫 페이지를 펼쳐보게 됐어요.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뭐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막 정신없이 읽다 보니까 변호사가 되어 있더라. 왜? 어떻게? 그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 가르침들은요, 이 피터라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이 되었을 뿐이지 결국에는 당신의 인생을 뒤바꾸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도 일단 아쉬우니까 제가 요 책 속에 담겨있는 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 하나만 딱 짚어드릴게요. 바로 목적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목적의 힘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길 바라요. 여기까지가 인생의 목적을 찾아 하버드로 간 난쟁이 택시운전사 피터의 이야기, 난쟁이 피터의 리뷰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